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대생들을 위한 학년별 대학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요새 웹툰 중에 특정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회기물을 특히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이 과거로 회귀를 해가지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제 먼치킨처럼 강해지고,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웹툰이나 드라마처럼 회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만약 회귀를 한다고 하면은 뭐 학창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 이후를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나는 그럴 수가 없지만, 이제 대학에 입학하시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했기 때문에, 1학년이나 2학년, 제 생각에 3, 4학년들은 이 영상을 보면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학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 그 승재 튜브라는 것에서 정승재 선생님의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대기업에 간 것은 좋아할 일이지만 꿈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이 부분이 특히나 공감이 돼서 캡처를 갖고 와봤습니다. 대기업 입사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인생의 꿈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가족과 나의 행복을 이루는 게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이라는 것은 단지 이 커리어 패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른 나이에 회사가 퇴사를 강요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산업군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속해 있었던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을수록 좀 더 인정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수월하기 때문에, 뭐 40대가 돼가지고 퇴사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거는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학년 때는 일단 학교와 학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취업 스펙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스펙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대학교와 학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학과 학점이 중요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창 시절에,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공인된 지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그 생활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면접관이든 뭐 인사과든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뭐 욕심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셨을 때는 20대 초반에 플랜을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전과를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취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학년 때 놀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노력만 들인다고 하면은 높은 학점을 받기 가장 쉬운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거는 동의합니다. 학창 시절에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될 일은 절대 만들지 말자. 특히나 이 학점 관련돼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를 한 이후에 업무할 때도 학벌이 중요하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은 '회사 생활에서는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는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의 이 서류 합격을 분석한 차트고, 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점수와 학점과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을 해 보면 좋은 학교일수록 이 구간에서는 다 거의 합격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네, 학점이 좋은 분들이 네, 합격을 하시는, 뭐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도 네, 학교와 학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네,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정승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을 보는 이유가 이 똘똘한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학벌이 아니다. 뭐냐, 태도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학력,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대학교 시절을 보여준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벌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 아니고 네, 나의 그 전반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학년 때 좋은 학점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될지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저랑 좀 친한 지인의 학점을 좀 가져가 왔고 1학년 1학기, 2학기 때 학점입니다. 이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 입시를 실패를 하셨고 대학을 좀 지방대를 가셨습니다. 지방대를 가셨는데 네, 중간에 이제는 편입을 하든 뭐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4.23을 받으셨고 1학년 2학기 때는 4.1로 받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 꽈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착각하셨던 부분이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면서는 학점을 보면 3.67이 나오셨죠. 여기 C뿔 하나 뜨고. 네, 1학년 때보다 낮은 학점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1학년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점수가 네, 3.69입니다. 2학년 때는 복학생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거를 몰랐고 다시 한번 2학년 2학기 때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학점에서 좀 표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학년 학점은 나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 1학년 때도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를 학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받는 게 1학년 때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받은 학점이 끝까지 이젠 취업할 때까지 유지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조금 낮은 학점을 받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이고요. 2학년은 학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학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전공의 다양한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의 진로를 대략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학년 되면 전공 기초 과목들을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개론이라는 거를 이수는 하셨지만 학점이 좋진 않았고 어 이분은 주전공이 원래는 컴퓨터공학을 생각하셨던 분인데 자료 구조 개론을 듣고 전자공학으로 변경을 하셨던 계기를 가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학년 때는 내가 여러 가지 과목을 해 보고 나한테 어느 분야가 어느 전공 쪽이 잘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3학년과 4학년 때 그쪽으로 이제는 진로를 잡으시는데 네,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으로는 1년 동안은 어학 공부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3 학년 4 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 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어학 공부를 하시고 3 학년 1 학기 때 자격을 취득하셔서,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뭐 대체적으로 2 년이기 때문에 3 학년 1 학기 때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어학 공부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은 오픽 IM3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 굳이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어학을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미국 외국계 기업은 어학 가산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어학도 어느 정도는 갖추시면은 가산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3 학년은 학점, 공정 실습, 자격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전공 커리큘럼에서 2개 이상은 꼭 이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 특정 산업군의 채용 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5년 3 월인데 지금 반도체 채용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올인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격증 시험에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는 그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 실습이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연결시켜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1 학년 때 배운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 학년 3 학년 때 배운 과목과 그리고 자격증에 관련된 이수 과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학년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험까지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공인된 자격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실습이나 교육을 이수하시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습과 교육은 스펙이 아니고 나의 시야를 넓히고, 내가 앞으로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될지, 어느 산업군인지, 어느 직무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직무 내에서도 뭐 8대 공정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하는 공정을 선택하는 등의 선택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게 결코 스펙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강대의 전자공학부에 대한 커리큘럼을 갖고 왔고, 이쪽에 보시면 반도체 소자 및 회로, 마이크로파 시스템, 통신, 인공지능, 인베디드 시스템, 신호처리. 아마 본인의 학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반도체 쪽을 이수하면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2 개를 같이 준비를 해 놓으면, 이 산업군의 채용 시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반도체 쪽, 난 반도체로 꼭 가고 싶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공정, 소자, 회로 등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셔서 뭐 IDM,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모두 다 좀 다양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정만 파도 안 되고, 뭐 너무 소자나 회로만 파도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IDM 쪽으로 지원하실 때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한두 군데, 세 군데 뭐 이렇게 딱 지원하고 '난 여기 중에서 하나 돼야지.'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부장 회사도 같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취업에 먼저 성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더 좋은 회사, 더 내가 좋아하는 회사, 그런 회사로 재지원을 하셔야지, 나는 꼭 뭐 삼성이면 삼성,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뭐 동부면 동부, 여기에 꼭 지원해서 꼭 갈 거야.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꼭 염두를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유지하시되 뭐 인턴이나 학부연구생이나 논문을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써 놨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군과 직무를 이때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4학년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채용 시장의 분위기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설정한 이후에는 딥다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딥다이브는 철저한 분석이라는 거고, 내가 깊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되겠다. 뭐를? 산업군과 직무를. 분석하시는 것 자체가 면접과 자소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학점이 충분하시다고 하면 전공 학점은 최소화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 특히나 4학년 1학기 때 전공 학점이 망가지게 되면 4학년 2학기 때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공 학점은 최소화하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원을 하실 때 1개나 2개, 뭐 3개 회사만 지원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양하게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2개 혹은 다양하게, 네,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랑 모의 면접을 꼭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객관화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턴과 학부생 논문 뭐 이렇게 다양한 스펙들 중에 하나는 꼭 필살기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턴이 됐든 학부 연구생이 됐든 그리고 내가 쓴 논문이 됐든 이 중에 하나가 자소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필살기는 보유하자.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를 타겟팅 하셔가지고 이것도 딥다이브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내가 다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목표라고 하시면 저는 학사 취업이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취업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2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돼서 어떤 산업군이 채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취업이 베스트고, 학사 취업이 실패를 했을 때는 석사를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컨택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4학년 1학기 때 전공 학점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전공 학점을 최소화해서 욕심 부리지 말자는 저의 케이스입니다. 5개를 제가 수강을 했는데 이 중에 4개가 시불이 뜨는 바람에 정말 취업에 치명적인, 네, 문제를 일으킬 뻔했던 저의 기억을 되살려 봐서 네, 이렇게 최소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스펙들을 학년별로 나눠 봤고, 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하자마자 재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학년을 마치면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편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내가 석사를 가서 내 학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네, 꾸준히 관리를 꼭 하셔야겠다. 그리고 전공 학점이 교양 학점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학 같은 경우에는 OPIC, IM3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게 완료가 되면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IM3면 충분한데, 네,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외국계 기업은 네, 일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자격증이 공인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라든지 뭐 전기 기사 뭐 그런 쪽은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뭐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사는 좀 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정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요새 또 비싸잖아요. 그런 비싼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나 가격이 좀 저렴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스펙이 아니다. 내 시야를 넓혀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큰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못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지원 직무와 유사하게 하셨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부 연구생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저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네, 1학년에 입학하시는 부분이라든지 2학년에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네,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됐기를, 네, 기대하고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